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지난번 동영상 평화중국건설협조소조에서 저는 당이쥔 랴오닝 성장이 그 소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바로 그 소조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정화 사법부장의 자리를 이 당이쥔 랴오닝 성장이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신화사는 지난 4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려서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법의 개정이었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부정화 사법부장의 후임으로 당이쥔 랴오닝 성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법부장과 같이 장관급, 성장급의 높은 자리는 전인대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정화 사법부장의 경우에는 65세 정년에 이미 도달을 해버린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고위직은 매년 3월에 임기가 시작이 되고 3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것은 양회가 3회에 열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질병 사태로 인해서 양회가 열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고위직이 많이 생긴 것이죠. 급하지 않은 자리는 양회가 열릴 때까지 미룰 수 있었겠지만 시급한 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전인대가 열리면 추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년 퇴임을 하는 후정화 사법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955년생으로 어베이성 사람입니다. 북경대학 분교를 나왔고 법학 석사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베이징의 공안국장이 됐고요. 그 후에 2013년에 공안부 부부장, 2015년에 정법위원회 위원, 그리고 주로 사교 관련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사교라는 것은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대상이 화른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높은 사람 인사가 있으면 뒷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정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창후 농업부 부장 같은 경우에는 54년생이기 때문에 이 후정화보다도 나이가 한 살 많은데 은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정년은 후정화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높은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직을 주어서 당분간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법인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웬소홍 부부장이 아마도 부장으로 승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외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후정화가 사법부장이 되던 그때 저는 그때 베이징에서 상해방의 주요 인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후정화는 상해방의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해방이 차지하고 있던 요직을 시진핑 그룹에서 하나씩 차지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후정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더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회가 결정되니까 베이징시가 양회에 맞춰서 방역 태세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베이징 정부는 이번 질병 사태의 방역 태세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대학 입시가 7월 7일, 8일로 결정이 됐고 고등학교 입시 날짜가 7월 9일, 10일로 결정이 됐는데 다른 각 지역에서는 학교들을 개학을 시키고 있지만 베이징의 경우에는 중3과 고3만 개학을 시키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는 고등학교가 92개, 교직원이 14만 명, 대학생이 53만 명, 대학원생이 34만 명, 그리고 유학생이 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을 풀고 개학을 해야 옳은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교직원 중 33%가 개학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3%가 개학을 하되 미리 언제쯤 개학을 할지 그리고 개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 이런 의견을 표했다고 하고요. 26.6%만이 즉각 학교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9%의 사람들은 개학을 하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런 태도였다고 하고요. 기타 자질구레한 의견을 준 사람들이 2.1%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학교를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56% 정도고 44%의 학생들이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학교를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많았고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석박사 과정을 다니는 대학원생들은 73%
18%가 학교를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학 졸업생들은 62%가 학교를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석박사 과정의 경우에도 저학년의 경우에 학교를 나가야겠다고 응답한 것은 57%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부 학생들의 경우는 45% 정도만 등교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이징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등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도 베이징 당국은 양회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역 태세를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국가 돌발 공공위생 사건 응급 예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역 태세를 4가지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이 특별하게 중대한 상황, 2급이 중대한 상황, 3급이 비교적 중대한 상황, 그리고 4급이 일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시정부는 1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동절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2주간 1급 태세에서 2급 태세로 방역 상황을 낮춘다고 합니다. 건강 QR코드에 문제가 없으면 자유로이 통행할 수가 있고, 베이징 외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베이징 외부에서 베이징에 오게 되면 14일간 의무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14일간의 의무 격리가 면제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남편은 총칭에서 근무를 하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베이징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이 조치 때문에 남편이 베이징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2급으로 상황이 변경되면서 베이징에 돌아오게 됐다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인 15일부터 월말까지인 31일까지는 3등급으로 다시 또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부터는 마스크도 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6월 1일부터는 5개월에 걸친 자발적 자가격리를 끝내고 외부 활동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단지 방역 상황에 대한 판정이라는 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 일정에 따라 정해져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베이징시의 자오양취는 중국 전국에서 이번 질병의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헤이룽장의 이번 질병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들 합니다. 특히 무단장시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터져나오는 것이 거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그런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는 5월 22일 그리고 정협은 5월 21일에 베이징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렇게 양회가 열리면 베이징 바깥에서 양회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죠. 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정리해놓은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회라는 것은 정협과 전인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정협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고 전인대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이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공식적으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과가 요약돼서 발표가 되고, 또 금년부터 이루어질 전략 목표, 정책 목표가 하나씩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인사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죠. 과거의 예를 보면 이 양회 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는 사람, 그 뒤에 가는 사람 해서 거의 한 달 정도가 양회 기간으로 복잡하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서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매일매일 미디어들이 이 대표들과 접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그동안 인민들이 궁금해온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밝혀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양회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 참석하는 인민대표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격리된 상태에 있다가 격리에서 풀리자마자 지방 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베이징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미디어와 접촉하는 시간도 줄어서 외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정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화사에 의하면 이번 양회의 중점 사항은 3가지라고 하죠. 이번 질병의 성공적인 대응 성과에 대한 분석, 두 번째는 질병 이후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의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전염병 방제에 성공한 정신을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하히 전환시키느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실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인사와 예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양회는 여러 가지로 급박한 국제 환경과 국내의 여러 가지 모순 요인을 단기간 내에 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떤 정책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양회를 잘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